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0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3.4%였는데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인 2%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 7월 4.3%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미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7천 건이 늘어난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 해고된 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여서 역시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표들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 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의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 산하감독 조사소위원회는 어제 청문회에서 맨디 코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에게 중국 내에서 확산하는 호흡기 질병 유행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코원 국장은 중국의 환자 수 증가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수의 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도 병원균의 확산과 코로나19 봉쇄 해제가 최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위원들은 중국 정부가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전시 공간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최신 VR, 가상현실, MR, 혼합현실 헤드셋인 퀘스트 3를 선보였습니다. 이 헤드셋을 쓰면 눈앞에 가상 스크린이 나타나고 또 이어 상대방이 스페인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가상 스크린에는 영어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시차는 거의 없는 실시간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스페인어였지만 영어로 바뀌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메타의 헤드셋에 장착된 인공지능이 서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호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픈 AI 챗 GPT가 공개된 지 딱 1년이 되는 어제 메타는 자체 AI 연구소인 메타페어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AI 연구진은 물론 AI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얀 루큰 메타 부사장 겸 수석 AI 과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 4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해 AI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공군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자리에 딸 주애를 대동했습니다. 특히 주애는 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해 김정은과 스타일을 맞추고 김정은보다 앞에 서서 공군의 시위 비행을 관람하는 사진이 오늘 노동신문에 실려 후계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애는 아버지와 함께 공군 주요 주위관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과 동행하며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주로 군 관련 행사에 등장해 왔습니다. 공군 부대 동행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김정은보다 주인공으로 부각된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린 것은 그에 대한 주목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연장 협상 결렬로 교전이 재개된 가자 지구에서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현지 시각 1일 아침 휴전 종료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순교자가 109명으로 늘어났다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가 발표한 사상자 수치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수시간 동안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의 테러 목표물 200여 곳을 공격했다며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 지역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옆좌석에 앉은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을 도발했다가 폭행을 당한 미국의 남성이 합의금으로 $45만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서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한 멜빈 타운샌드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타이슨 측에 전달했습니다. 타운샌드는 타이슨에게 맞은 후 목과 머리 부위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우울증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 이후 사회적 평판 저하와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앞좌석 승객이 타이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말을 걸었습니다. 당초 타이슨은 타운샌드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가 물병까지 던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이어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후 타이슨은 여객기에서 스스로 내렸고 타운샌드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타운샌드 측은 당시 타이슨을 직접 보게 돼 흥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타이슨 측은 타운샌드에게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70세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간다 마사카에 사는 70세 사피나 나무카야 씨는 현지 시간 29일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의료진은 아프리카에서는 최고령 산모인 70세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인 2020년에도 딸을 출산한 나무카야 씨는 체외 수정으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70세의 나이에 쌍둥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무카야 씨가 난자를 기증받았는지 아니면 젊었을 때 냉동해둔 자신의 난자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